안녕하세요. 2년 전 결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직 한참 좋을 시기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가난하고 염치 없는 시댁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려고 해요. 저라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거든요. 결혼이란 건 사랑만으론 되는 일이 역시 아니었어요. 남편하고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당시 제가 누구를 만나고 할 상황이 못 되었는데 회사 동료는 제 개인적인 사정은 몰랐을 테고 저는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약속 장소에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남편은 저보다도 더 일찍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웃겼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말수는 많지 않은데 남이 얘기할 때 되게 성의껏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즘엔 다들 자기 얘기하기 바쁘지 남한테는 별 관심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들대요. 아무튼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남편이 다음에 또 보자며 애프터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4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죠. 사실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 이야기는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하지만 연애랑 다르게 결혼은 좀 더 이것저것 따질 게 많았고 특히나 늘 돈이 문제였지요. 남편은 자기가 최소한 한 달에 350 정도는 벌게 되면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제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하고 싶었거든요. 참고로 남편의 경우 연애 내내 월급이 27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경우에는 월급은 300에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았는데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문제였고요. 너무 멀었거든요. 출퇴근에만 좋게 4시간은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를 않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애만 4년씩이나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제가 2년 전, 그러니까 결혼 직전에 정말 운 좋게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동종업계도 아니었는데 취미로 따놓은 자격증 몇 개가 큰 도움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 월급이 이것저것 다 제하고 한 달에 380 정도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정말 자기 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고 했죠. 남편이 미안하다고 울다가 또 고맙다고 웃다가 아무튼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저희를 봤으면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1,000만 원 해주셨고 남편은 3,000을 모아뒀더라고요. 저는 제 돈 2,000이 있었고 친정에서 3,000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는 둘 다 요새 말하는 소위 흙수저들이에요. 그래서 양가에서 그 정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액수에 대한 서운함이나 섭섭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은 것 이상으로 잘해드리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걸요. 그런데 시작은 차였습니다. 시댁엔 당시 남편을 제외하고도 식구가 넷이었는데 시부모님과 2명의 신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좀 황당했다고 해야 하나 싶은 게 온 식구가 각자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시부모님은 수입이라고 해봤자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하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 전부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차가 2대씩이나 필요하신가 싶대요. 물론 제가 주제넘게 말할 건 아니라서 그냥 잠깐 생각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끌고 다니던 차가 말 그대로 폐차 직전의 수준이었고 그래서 일단 제 차를 갖고 다니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제 차 타는 걸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떻게 얘기가 진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당신들 차 한 대를 가져가라셨습니다. 공짜로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받아오는 게 맞나 싶었던 게 어머님이 주신다는 차도 남편 차 못지않게 낡은 차였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굳이 이런 걸 받아서 나중에 차를 존내받았네 소리가 나오진 않을지 상황 자체가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주신다는 건데 그냥 기분 좋게 받아오면 안 되겠냐 하대요. 뭐 그래도 꾸역꾸역 따져보면 자기 차보다는 낫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온 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괜찮다 했지만 카센터에 가져가니 이것저것 고치는 비용만 400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차라리 폐차하는 게 낫지 않겠냐니까 저더러 뭘 모른다면서 400으로 차를 살 수 있냐고 화를 내는데 솔직히 사귀는 동안에도 다툼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왠지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느꼈지만 주제나 상황이 뭐건 간에 시댁하고 관련이 있으면 남편은 쉽게 매번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격지심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차를 기어이 400만 원이랑 큰돈을 주고 고쳤는데 더 황당한 건 이후에 시부모님이 보이신 행동이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멀지는 않지만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차를 고친 이후로 걸핏하면 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화 남편에게 전날 밤에 차를 주고 가라고 하시질 않나, 다른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 빌려달라고 하시지를 않나. 어찌나 차를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을 부르시는지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해 남편한테 차를 주셨으면 주신 거지 이건 뭐 어머님 아버님이 쓰시는 날이 더 많다고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필요하면 가족끼리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지. 저더러 연애할 땐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야박한 애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참나,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대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화를 못 삭히고 혼자 계속해서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안 되겠다며 그냥 그 차 시부모님께 돌려드려야겠답니다. 그리고 저는 돈 400이 생각나.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400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또 남편이 난리를 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좋은 일한 셈 치자 생각하고 그러라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제 회사에서 제 앞으로 차가 한 대 나왔어요. 제 직군이 영업직은 아닌데 업무 특성상 고객들을 밖에서 만나야 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원이 나온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되게 부러워하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가 끌고 다니면 안 되냐입니다. 필요할 때는 시부모님도 빌려드렸으면 좋겠다면서요. 가뜩이나 시부모님 차나 자기 차나 언제 퍼질지 몰라 불안불안했다나? 말 그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회사 지원으로 나온 차라서 안 된다고 딱 잘랐어요. 괜히 책 잡힐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 없는 거라면서 저더러 지밖에 모른다고 야박하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이후로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원래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풀어지기도 하는 거라더니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지냈죠. 그런데 올해 초였어요. 시부모님이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네, 속이 안 좋네 하셨는데 갑자기 고기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럴 때 챙겨드려야 된다면서 시댁에 가자고 했고 그래서 뭐 한 끼 외식 시켜드린다 생각하고 따라 나섰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 근래 왜 이렇게 몸이 처지나 했더니 그게 다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하시며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0만 원만 달라나요? 게다가 덧붙이시기를 시동생들한테는 당신들이 달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저희가 먼저 보내드린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랍니다. 동생들한테 먼저 모범이 되어야 애들도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겠냐면서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고 하곤 남편 표정을 슬쩍 봤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의 부탁이 남편에게도 부담스러웠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기를 상의해보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대요. 그냥 기분 좋게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 형편의 시부모님이 200만 원만 달라 하시면 척척 내드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무슨 기분 좋게 당연히 보내드리겠단 소리를 하냐고, 말이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부모님은 이날이 때까지 제대로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사셨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며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대요. 이때는 저도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셨냐고 왜 나한테 짜증이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행 보내드릴 거면 당신 능력으로 보내드리던지 알아서 하라고. 이건 뭐 상의도 아니고 무조건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드니 대화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진짜 못됐다면서 친정에 하는 거랑 너무 비교된다나요?
사실 그 무렵 친정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해외도 아니고 제주도로요.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서 그래도 모처럼 여행을 가신다는데 말로만 잘 다녀오세요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결혼한 이후로 친정부모님이 저희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신 건 없었어도 틈틈이 저희 남편이 좋아한다 하니까 김치도 보내주시고 비싼 건 아니어도 제철 과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모처럼 챙겨드려 봤어요. 하지만 30만 원 드린 거랑 해외여행 간다고 200만 원 내놓으라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로 저는 저희 결혼 생활에 무척이나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약통장 때문이긴 했어도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이었는데 돈 관리도 따로 하자고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조금 철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일하는 스케줄도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기본이었던 반면 남편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11시에 출근해서 10시는 돼야 집에 왔어요. 게다가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다 보니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도 연애 때는 남편이 어떻게든 짬을 만들어 저랑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노력도 별로 없었고요. 물론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도 다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하지만 뭐랄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서운해지고 이게 내가 그려온 결혼 생활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점점 잦아지니 여러 가지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대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돈이 어디서 난 건지는 저도 모르죠. 자기 카드로 긁은 건지 어쩐 건지. 저도 더 알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제 의사보다는 시부모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크게 실망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건 지난주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연금이 오르기를 하냐 너희가 주는 용돈이 오르기를 했냐 한참 동안 불평을 하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달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보내달라고 하시대요. 참고로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한 달에 8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신 거죠.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건 좀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러다 보면 저희는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하냐고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그래 네 말도 맞는 말이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둘이 버는데 늙은이들 쓰라고 그 돈 몇 푼을 더 못 주냐면서 서운하다 하시더니 남편더러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하시는데 남편이 저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하고 괜히 옥신각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아서 나는 먼저 갈 테니 할 이야기 있으면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대로 마음이 상해서 제 차 끌고 먼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저녁을 먹고 올 건가 어쩔 건가 생각하다. 뭐 한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 먼저 저녁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뭐랄까 마치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도 막 크게 쉬고 엄청 거슬리게 행동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하라니까 진짜 서운하다면서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방법을 찾긴 무슨 방법을 찾냐고. 우리 수입이야 뻔할 뻔짠데 갑자기 50만 원이나 어떻게 올려드리냐고 당신 그 정도 계산도 못하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직장만 좋은 직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손에 든 걸 쥐고 있으려고만 하고 내려놓질 못하면 안 된다나요? 정말 말 같지도 않아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 옆에서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저도 뭐 내세울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째서 시부모님은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받아내질 못해 안달이실까 싶은 게 평생 제가 감당하며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저는 갈수록 지독한 억척스러운 여편네로만 보일 텐데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남편에게 우리 더 복잡해지기 전에 헤어지자 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갈 길 가자고요. 나는 당신이 당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걸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같이 할 자신이 없다 했네요. 그러자 남편은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한숨만 내쉬더니 자기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냐입니다.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으면 저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는데 배신이라니. 더는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네요. 전세 계약은 어차피 얼마 후면 끝나서 집주인한텐 재계약 안 할 거란 얘기만 해뒀어요. 보증금 나오면 계산 똑바로 해서 각자 목 나누고 미련 없이 보내주려고요. 남편이 혼자 시부모님 생활비를 대가면서 살 수 있으려나?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그거야 그쪽 사정이잖아요. 습관처럼 하던 남편이나 시댁 생각도 차차 기억에서 날려버려야죠. 저는 저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도 부담도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사라지는 거니 더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걸요. 그리고 욕심이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다시 누군가가 오면 그때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저를 1순위로 쳐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